네, 설 연휴 이후로 전일도 국내 증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시장의 트렌드와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바로 조성우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도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상담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궁금하신 종목도 좋고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내 포트나 내 계좌를 좀 어떻게 관리해 나가면 좋을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4875, 021-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조성우 과장과 풀어나갈 시장 얘기 주제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경기 회복을 바라보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최근에 뭐 채권 수익률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이미 또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시그널들이 있는데요. 일단 상징적인 시그널 일단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좀 바빠요. 오늘 종목 AS도 해야 되고 드디어 정규 편입 종목이 오늘인가요?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그 주제 공개를 뭐 예를 들면 경기 회복을 바라보다는 사실 서두에만 짧게 말씀드릴 건데 일단 시장의 그림이 나쁘진 않고 어제 설 연휴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걱정되는 시장은 분명히 아닌데 또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편안함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이런 태평성대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항상 고민은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자, 일단 화면 한번 보시죠. 일단 코스피가 추세에 복귀했어요. 추세를 이탈하느냐 이제 회복하느냐 21선을 사이에 두고 무슨 이제 고무줄놀이 하듯이 넘나들다가 이제 어제 이제 21선 안착하면서 추세 복귀했고 어제 수급이 굉장히 괜찮았잖아요. 외국인이 꽤 많이 샀어요. 코스피 7,200억, 코스닥도 1,000억 정도 사면서 양시장을 순매수했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어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연휴 기간 동안에 환율이 좀 안정되는 거 요게 좀 저는 눈에 띈다 했는데 역시나 좀 요쪽에 좀 화답하는 좀 작용이었다. 특히 또 어제는 환율이 더 떨어져가지고 1,100 이런 대에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00원 이탈이 이제 거의 뭐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환율이 일단 1,100원 밑에 있어야 조금 시장을 좀 저는 편안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1,100원을 하향 이탈한다면은 이탈이라는 표현이 어감이 별로 안 좋지만 환율은 좋아요. 환율은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탈이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일단 제가 서두에 경기 회복을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WTI 한번 오랜만에 보죠. 네. 자, WTI가 이제 60불까지 회복이 되면서 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됐어요. 뭐 예전에 그 코로나 급락 때는 마이너스 유가까지도 나왔던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유가가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엔 경기 역시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결국 이제 유가가 이렇게 이제 복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자극을 받아요. 그러니까 몇 개 종목 한번 좀 보기만 할게요. S-오일. S-오일이 요즘에 이렇게 이제 급등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쫓아가려고 하시죠. 쫓아가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저라면 이거 안 쫓아가고요. 다른 쪽에서 기회를 보고 오늘 제가 정기 편입 종목도 바로 여기서 힌트를 갖고 있는 거고요. S-오일 같은 거 또 쫓아가시다가 또 상담 신청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걸 사시자고요. 자, S-오일이 요즘에 좋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HMM. 요건 사실은 뭐 해운주 쪽은 이전에 약간 좀 테마성으로 좀 미리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최근 뭐 요게 이제 유가에 좀 따라서 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도 주긴 좀 저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근데 HMM은 뭐 올해 1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을 거다. 왜냐하면 유가가 뭐 올라가게 되면 또 해운 운임이 또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건 유가가 올라가서 해운 운임이 상승하니까 이렇게 좀 과도하게 올라간 주가 일정 부분의 어떤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한국조선해양 이제 조선주죠. 자, 최근에 이제 수주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다시 이제 재차 올라가고 있고 어제는 5%대 이제 급등이 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시장은 IT 전기차 일색이었잖아요, 사실은. 너무나 이제 그쪽이 기세등등하니까 다른 쪽을 좀 바라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뭐 바닥에 있는 소비주 같은 거 얘기해도 당장 뭐 오늘 현대차가 급등하고 이래버리면 그쪽에 이제 눈이 가시는 건데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최근에 한동안은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뭐 기아차의 애플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현대차나 삼성전자를 쫓아가신 분들의 수익률이 다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의 수익률보다 훨씬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건 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두가 그쪽을 보면서 환호할 때가 역시나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점이었다라는 점을 또 다시 이제 확인해 주는 거고 또 시장은 또 이제 그런 어떤 또 장면을 뒤로 하고서 또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경기 회복의 시장 베팅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정말 경기가 회복이 될까 뭐 이런 거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면 뭐 이 주가가 뭐 정당성을 가질까? 이건 사실 나중에 뭐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지금을 즐겨야 된다. 네. 시황은 여기까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상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021-4875, 021-4875로 전화 주셔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2034로 문자 짧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할 게 많습니다. 일단 먼저 종목부터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AP 시스템입니다. 전일 장중에 29,000원 찍었고 종가 28,800원인데 2차 목표 주가 도달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3일 연속으로 한세실업이 목표가 그리고 PI 첨단 소재가 목표가 오늘 AP 시스템 목표가 돌아가면서 아주 포트에 좋네요. 세 종목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한 건씩 해주고 있는데 일단 편입 종목 현황을 잠깐 보고요. 그리고 AP 시스템 바로 이제 그 AS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자, PI 첨단 소재가 어제 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또 새로 썼습니다. 45,400원. 그래서 최고 수익률은 51.3%. 그리고 어제 종가 기준 수익률도 이제 50%에 이제 육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PI 첨단 소재는 뭐 완전히 뭐 정말 태양계에 진입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좋고요. 그리고 AP 시스템이 최근에 굉장히 발군의 어떤 탄력을 보여주면서 수익률을 상당히 좀 끌어주고 있고 어제 이제 목표 주가 2차 목표가예요, 저게. 28,500원이 이제 안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저거 AS 해드릴 거고 자, 한세실업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저기에 이제 한 자리에 새로운 종목이 들어갈 거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AP 시스템에 AS 해드릴게요. 자, 요즘에 디스플레이 섹터에 이제 제목이 또 이제 새로운 게 걸린 게 이제 자동차 이제 전장 부품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네모의 꿈 해가지고 지금 뭐 IT, 전기차, 자율주행차 난리 나는데 결국엔 자율주행차가 굴러가서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그 운전자가 차 안에서 뭐 할 거냐. 결국에 이제 차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혁신을 또 일으킬 것이다. 사실 거기까지 내다봤는데 그 제목이 지금 시장에 걸리고 있죠. 그러니까 OLED, LED 디스플레이에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화 이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LED는 조명으로 들어가고 뭐 차 안에 있는 계기판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거고 OLED 자체는 이제 차량용의 어떤 디스플레이의 이제 확장 적용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건데. 요게 걸려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죠? 우린 뭐 원체 뭐 밑에서 잡아놨는데 뭐 우리는 뭐 기대도 안 했는데 뭐 그런 걸로 또 간판 걸어주면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APC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탄력이 많이 붙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AP 시스템이 좀 약간 더딘 느낌이었죠. 올라갈 만하다가 좀 조정받고 올라갈 만하다가 조정받고 올라갈 만하다가 조정받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AP 시스템 그냥 계단식 상승이다. 이제 이런 패턴이 이제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림목에서 이제 매수하고 눌림목에서 매수하고 이제 요게 이제 먹히는 그런 이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OLED 투자의 확대 기대감은 이미 연초부터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자동차 전장 분야로 이제 확대될 것이다. 근데 솔직히 전기차든 자율주행차든 내연기관이든 이제 전장 쪽은 사실 크게 차이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 건데 일단 자율주행이었을 때 이제 OLED의 어떤 확장 적용 이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AP 시스템이 이제 2차 목표가 28,500원 달성했는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목표가 올려야죠. 당연히 이거 이제 31,500원으로 상향을 하고 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거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한번 보면 아직도 바닥에 쫙 깔려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이 가격의 AP 시스템을 좀 사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 않은 게 우리는 22,950원에 이걸 담아놨잖아요. 근데 일단 눌림목에서 일부라도 좀 뭐 들어가시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원체 이제 이게 지금 간판이 좀 새롭게 걸렸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목표가 이제 3차로 31,500원으로 이제 상향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 시스템은 또 3차 목표 주가를 향해서 저희가 다시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다리던 정규 종목 편입 시간입니다. 예, 이게 IT 소비주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제 다른 쪽에 좀 눈을 들기 시작을 했고 아까 제가 이제 WTI 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드디어 좀 경기 민감주를 하나 이제 좀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 종목을 공개할게요. 오늘 하이로 코리아를 신규 정규 종목으로 좀 편입하도록 하고요.
좀 주요 재무 현황 한번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그 견실한 회사다. 굉장히 견실한 회사다.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그 이익 방어력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하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이제 10%밖에 되지 않아요. 부채 비율이. 그래서 사실상 부채가 없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나오네요. 이때 2017년도에 상당히 좋았다가 이제 잠시 침체기를 겪었다가 2019년부터 회복이 됐는데, 중요한 건 코로나 국면에도 2020년에 지금 이익 방어가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한번 보시게 되면 10% 수준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부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그러니까 거의 빚이 없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부채 비율이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우량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로 봤을 때도 너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망할 일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란 저런 기업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자, 유보율도 지금 사내 이익잉여금을 엄청나게 쌓아놔서 이제 5,000% 육박하고 있는데,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당장 무상증자를 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유보율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는 굉장히 우량하고, 이제 무슨 회사냐면 선박 기자재 중에 피팅 밸브를 하는 업체다. 네. 최근에 이제 조선주의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가격 전략도 이제 봐야 되니까. 네. 자, 최근에 이제 외국계 베어링 자산운용에서 또 이제 지분을 5.01%에서 6.2%로 확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외국계 자산운용이 또 하이로코리아 지분을 또 확대했다라는 점이고요. 최근에 선박 수주가 급증을 했고, 우리나라 조선사가 이제 작년에 드디어 이제 수주 잔고로 다시 이제 세계 1위를 탈환했고, 올해 연초도 지금 수주 모멘텀이 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유가 상승은 선박 발주의 수요를 좀 자극하는 이런 거고, 이제 경기 회복, 그러니까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논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싹트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결국에 이제 선박의 수주가 이제 증가한다고 했을 때 하이로코리아는 피팅 밸브 쪽에 수요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주가는 아직도 지금 낮은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죠. 그리고 주봉도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뭐 아주 좋은 가격에. 그러니까 아까 재무 상황을 봤을 때도 이익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여전히 이 가격에 있다라는 거, 시장에서 이 종목을 못 찾았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피팅 밸브라는 게 물론 선박 쪽에 주력으로 들어가지만, 이게 열차나 심지어는 수소 전기차 쪽에 이 밸브를 연결해 주는 게 피팅이고요. 그리고 그 유량이나 유속을 조절해 주는 게 밸브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는 물론 선박 쪽에 주력으로 들어가지만 향후에 철도나 수소차 쪽으로 확대되고 이런 쪽이 또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규 종목으로 편입하고 일단 1차 목표가 17,100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일단 손절가 14,400원으로 설정해드리고, 저 아직도 이 가격이어서 좀 고맙다. 그래서 이제 함께 우리가 좀 좋은 가격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오른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정규 편입 종목이 나왔는데, 하이로코리아 앞으로 이 종목도 우리가 2차 그리고 3차 목표 주가까지 설정을 할 수 있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떠드니까 벌써 또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많네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